보시면요, 힘들어요? 그럼 그거 끝내는데 힘들어요? 저는요, 얘들아,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나는, 솔직히 나의 목표는 4%를 생각을 하고 너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기는 해요. 4%가 되게끔, 4%로서, 4%를 목표로.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 삐끗대게 되면은 7%까지는 나올 수 있게끔. 근데 그 7%가 1등부터 7%가 아니고 4%를 제외하고 7%니까 총 여기까지 11%가 되겠죠. 근데 사람이 시험을 보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게 작년에는 이 학교가 어려웠는데 요번에는 이 학교가 쉽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건 떠나서야 내신에 대한 난이도는 떠나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학교가 작년보다 미친 듯이 어려워졌어 라고 하더라도 괜찮아, 너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야. 따라서 객관적인 난이도는 내가 책정을 할 건데, 작년에 만약에 A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에 대한 수준보다 올해 A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의 수준이 좀 더 작년보다는 높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난이도라도 내가 시험 성적이 괜찮게 나왔거나 실수를 몇 개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 따라서 나는 너네 15%에서 20% 못 보더라도 요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끔 나는 커리큘럼을 짜고 계획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단적으로 이거는요,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노선. 이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11%가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 난 수업을 한다고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한 목표는 4%. 나는 너네가 학원을 다니면 이 정도에 대한 목표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학교가 어느 학교든 상관없이. 우리 학교 뭐 예를 들어 서원고를 지원했어요, 신봉고를 지원했어요, 아니면 수지고를 지원했어요, 풍덕고예요, 홍천고예요, 상영고예요, 성북고예요, 상관없어. 난 다 똑같다 생각해. 다 똑같고, 나는 솔직히 현황고 제외하고, 왜냐면 현황고는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다른 학교들 다 400명, 380명 이럴 때 현황고는 200명, 210명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학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랬어요. 저는 매년 이랬고. 근데 이게 니네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몇 퍼센트일 것 같아? 니네가 지금 중학교 시험에 대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가 90점대야. 90점에서 92점 정도? 요 점수대야. 요 점수대거든? 니네 수학시험만 봤을 때. 나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보다 낮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수대가 92점에서 95점대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100점대가 될 거야. 이렇게 96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점수대가 아마 배치가 될 거라고. 물론 걔 중에 나는 중학교 때 항상 100점이 나왔고 항상 95점이 나왔는데 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나는 중학교 때 한 번도 90점을, 중학교 3학년 때 90점을 못 넘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 그 특수한 경우는 내가 고려하지 않고 진짜 너네가 이러한 내가 짜준 커리큘럼과 그런 계획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했을 때 나는 요 정도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실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고. 근데 난 이렇게 수업해. 이렇게. 그래서 학원 이름도 왜 M&M 수학학원이야? 매스 앤 매니지먼트야.
그래서 나는 너네의 성적과 관리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식으로 짠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것만을 목표로서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진행해. 근데 선생님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포기해. 안 돼. 야, 네가 못 따라가겠다고 씨발 난 못하겠다라고 손 놔버리면 나도 더 이상 자신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 힘들겠냐? 힘들어. 이거 되게 힘든 거야, 얘들아. 여기 미친 듯이 힘든 거야. 니네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다가는 내가 농담 안 하고 몇 등급이 나는 줄 알아? 4등급 나올걸? 우리 학교 애들이 좀 못해요. 3등급. 그럼 처음 2등급이 딱 떨어지면 뭐가 될까?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헐이 되겠지. 근데 중간고사 때 이 점수를 받았다? 근데 기말고사 때 했더니만 똑같이 3, 4등급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되는 줄 알아? 나는 3, 4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해.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3등급이 나오잖아? 정말 기적적으로 22%가 딱 나와서 내가 찍었던 게 좀 우연찮게 맞으면 22% 3등급 딱 뜨는 순간 성적 굉장히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착각하지 마. 난 이런 애들 수업을 할 거면은 나는 다른 반을 구성했어. 이렇게 정말 클리닉까지 시간 들여가면서 나 안 해. 왜 클리닉까지 뭐 하래? 응? 구등을 적을 데가 없어서 못 적은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원 다니면 몇 등급이 나올까? 네가 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면 몇 등급이 나오겠냐? 딱 여기야. 학원 다니면 여기 나와. 학원 안 다니면 여기 나오지. 학원 다니면은 딱 4, 5등급, 4, 5, 6등급까지 나와. 숙제에 대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소극적으로서 그냥 학원에 가니까 가는 날이니까 가야 되고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 요 정도야. 학원 숙제만 꼬박이 하면 여기가 나와. 학원 숙제만 꼬박이 열심히 하면.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23%까지니까. 근데 정말 학원 숙제가 밀리지 않고 내가 정말 네가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딱 이 정도가 나와. 그게 나의 목표라고. 나는 솔직히 그런 애들만 받았었어. 그런 애들만. 그런 영역이 안 되는 애들은 솔직히 안 받았었어.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학원에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숙제도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강의까지 복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 말이? 학원만 다니면 여기야. 근데 지금 너네가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모두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 모두에 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과 여기에 속한 사람과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겠지. 요 분류에 요 분류에 요 분류에. 그건 네가 어딘지 너 스스로 알 거야. 근데 여기에 분류에 속한 사람한테 좀 미안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좀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분류에 속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학원 다니지 마. 나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다. 고민 진짜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나 이거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럼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진짜로.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진짜 고민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니.
근데 내가 그랬어, 와이프한테. 공부를 너무 안 해. 나는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의욕이 없는 게 아니고 욕심도 없고 하고자 하질 않아. 그냥 마치 뭐냐면 내가 너네를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 진짜 모가지에 멱살 잡고 끌고 당기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막 회의감이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와이프가 허락했어. 그냥 잘라버리래. 네, 살짝만 내릴게. 미안해. 내 보이냐 여기? 나 입술 좀 다 터졌어. 입술이 진짜 팅팅 부었어.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야 니네 진짜 여기 알바 오는 애들도 나는 돈을 좀 많이 쓰고 그러면서 너네한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돈이 아까운 게 하나도 아니거든. 나 한 명만 남아있어도 돼. 한 명만 남아있어도 나 걔한테 만약에 한 달에 100만씩 투자해도 안 아까워. 근데 정말 공부를 지질이 안 하는 새끼가 10명 있어도 걔들한테 100원만 줘더라도 100원만 투자하면 그게 졸라 아까워. 나 그러기 싫어. 뭔 얘기인 줄 알아? 만약에 여기서 니네가 씨발 나 못하겠다. 그래. 나가서 한두 명이 남아있으면 걔는 나랑 여기서 수업하듯이 과외하고 클리닉 때 그 학생들만 내가 조교 1대1로 붙여줄 테니까 과외하고 다 해가지고 받아가. 내가 그건 아깝게 생각 안 할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건 아니야. 진짜 막말. 내가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솔직하게.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내가 이런 성격인 거 아니까 애초에 열심히 해. 애초에. 중학교 3학년 애들도 어느 정도 내 성격을 알아서 너네 말고 예비 중삼 주말에 불러내면은 얼굴도 굽히지 않고 그냥 와서 열심히 해. 너네도 보면 알 거 아니야. 너네가 왔잖아. 왔을 때 너네만 있디? 누군가가 반드시 또 있지. 여기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좀 해봐. 진짜 미안해. 이게 정말 잘 따라온 애들도 있는데 미안한데 좀 욕심을 내. 쓰면 좋겠어. 욕심을 냈었으면 좋겠고 씨발 모르겠다. 어렵다. 지워 버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생각을 해라. 니네가 17살이잖냐. 대학을 가면 이 새끼들아 응? 대학 안 가도 돼. 맞아. 대학 안 가도 돼. 누구나 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대학 간다는 생각을 해보자. 대학 가려고 일단 학원은 다니는 거니까. 대학 가려고 학원 다니는 거니까. 근데 뭐 학원을 다니면서 어중간한 대학을 간다 아니다 이건 떠나서 대학 가서 4년 동안 뭐 의대 갈 거냐? 의대 갈 건 6년인데 나 아무튼 4년이라 잡을게. 4년 동안 엄마 아빠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일까? 얼마겠니? 4년 동안 드린 돈이 1년에 드린 돈이 얼마겠니? 그래 한 학기에 드린 돈이 얼마겠니? 대학은 개새끼들이야 진짜. 이렇게 있잖아. 4개월하고 2달 쉬고 4개월하고 2달 쉬어. 그럼 여기 한 학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 학비가 얼마일까? 이과에 갈 거니? 문과에 갈 거니? 그 평균치로 600을 잡자. 600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이겠네. 그지? 너 안 쓸 거야? 네가 알바를 하면 얼마 할 거야? 엄마가 너 알바하는 거 원할까? 그럼 플러스 알파야. 똑같겠지? 그게 4년이네? 엄마 아빠는 너는 이 돈 쓰려고 지금부터 돈을 쓰는 거야. 앞으로 3년 동안 대학을 보내려고. 엄마 아빠는 4년 동안 이 돈을 쓸 걸 생각하고 여기서 3년을 쓰는 거라고. 넌 학원비 얼마야? 몰라? 학원비
영업이 몰라? 야, 영업으로 특강 먹으면 얼마냐? 얼마야? 몰라? 30만 원. 그래요? 특강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요? 아니. 이런, 씨. 얼마예요? 특강까지 다 해서요? 아, 없군요. 얼마예요? 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맞는 거예요. 얼마예요? 아, 몰라요. 우리, 이 수학학원비는 알아요? 몰라요? 평균치로 잡을게요. 평균치로. 50만 원을 잡읍시다. 한 과목당? 몇 개 다니십니까? 2개 다니십니까? 2개만 다닌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외동 아들이고 외동 딸이라 생각합시다. 몇 달이죠? 3년이면? 왜 엄마 아빠 힘들게 하냐? 엄마 아빠 이 돈만 안 써도 평생 노후에는 일 안 하시고 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었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내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 항상. 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네한테 시간을 더 드리고 너네 수업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너네 수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몸이 아파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서 수업을 하고 휴강이란 거는 없게끔. 난 그래서 수업을 해. 그런 마음을 갖고.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귀중하신 돈으로서 학원을 보내주시고 너네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아이씨 오늘 귀찮다. 야 오늘 우리 오늘 좀 일찍 가자. 오늘 근데 그건 아닌 거 너네도 알지 않을까? 웃고 떠들고 막 즐겁게만 하고 가면 나도 좋아. 숙제 검사 내가 왜 해? 아이씨 뭐 니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하면서 하면 나도 편해. 너네한테 뭐하러 잔소리를 해. 야 이 씨발 숙제 안 했어. 너 내일 나와. 너 내일 어떻게 돼 스케줄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해. 그냥 너 안 부르면 되지. 그럼 네가 나가겠지. 근데 나는 그러지 말라라고 나는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더 애들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둬. 17살이잖아. 그럼 너의 의사도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똑바로 하자. 나만 있을 거면. 나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 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네 성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야 봐봐 시험을 못 봤어. 누구 탓이야? 야, 시험을 못 봤다 치자고. 누구 탓이야? 네 탓이지. 네 탓이지. 근데 나는 내 탓도 있다 생각해. 근데 나는 엄마 아빠 탓도 있다 생각해. 이 부류의 사람이 다 책임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엄마 아빠의 책임도는 10%라서 학원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거기에 네 탓이 나는 60%고 내 탓이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 학원을 보내주셨으니. 원래 내 탓이 30%인데 부모님이 보내줬으니까 내 탓이 10% 올라가겠지.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싶어. 근데 네가 네 할 도리를 못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네가 네 할 도리를 안 하고 나한테 70%를 넘기고 너는 30%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해줄 수가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이 새끼야.
내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불러내고 좀 더 지랄하고 여기다가 불러내고 얼굴 굽히든 뭐 하든 간에 그냥 붙잡아 앉아놓고 정말 완전 도사장에 끌려가서 나 어디가 계속 앉아 막 시간을 하면서 내가 하면 하지. 근데 그게 70%일까? 의지가 있는데 안 한다고요? 의욕이 있는데 안 한다고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 의지와 의욕은 있는데 하는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지와 의욕이 있어서 하는 거가니?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의지와 의욕이 생기는 거야. 착각을 내가 진짜 엄마들한테 상담해서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 어머니한테 나 직접 대놓고 얘기해. 요즘에는 그런 어머님이 없어졌어.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아. 저희가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어머니 공부를 안 하는 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공부를 학생이 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을 합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야, 머리가 진짜 좋으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얻는 베네핏이 얼만큼 많다는 건 내가 다 알 텐데 그걸 왜 안 한다고? 뻥치고 있네. 그걸 모르고 느끼기 싫고 귀찮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야. 난 엄마한테 대놓고 얘기해. 어머니 그거 죄송한데 그건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 얘가 IQ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요즘 엄마들 말이 바뀌었어. 저희 애가요 의지와 의욕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의지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지와 의욕이 있는 애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지와 의욕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금방 꺾인다고요. 단 하루만 해도 꺾여요. 아 그래 내가 1월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꺾여요. 아 정말 내일부터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방학 특강 딱 들어가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꺾인다고요. 하루만 해도 꺾여요. 하시라고요. 그러면 의지와 의욕이 생겨요. 설날이죠? 3주예요. 3주 이제 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그럼 1월이 끝나고 딱 설날이야. 그리고 3주가 있어요.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 그래 씨발 일주일 버텼는데 일주일 못 버티겠냐? 하다 보면 그래 씨발 일주일만 더 버티면 설날인데 좀 쉬자. 그럼 이때부터는요 의지와 의욕이 아니고 야 씨발 1월달에 그렇게 진짜 죽도록 했는데 2월달에 안 하면 답 떨어지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 하면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와 의욕을 갖고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본다고요? 단 하루도 못 버텨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뭔 뜻인지 알겠니? 몰라. 다른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운지 난 모르겠어. 근데 난 내 식대로 그냥 할 거야. 나도 처음에는 되게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아 어떡하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더 불러내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더 내가 잔들하고 한 번이라도 좀 더 내가 붙잡을까라고 했거든. 근데 아닌 건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한 명 내보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여학생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가 안 된다고. 아 얘는 오늘 가족 행사 있어서 얘는 못 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침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머니 죄송한데 그럼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해하고 그때마다 제가 빼드릴 수가 없다고. 내가 나갔잖아. 난 쟤한테 드리는 노력과 쟤한테 드리는 시간과 쟤한테 신경을 쓰는 그것들을 남은 너네들한테 더 써줄래. 나는 그게 맞다고 봐. 나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 거야. 알겠지? 나는 열심히 안 하면 내보낼 거야. 아시겠죠? 난 열심히 안 하면 내보낼 거야. 잘 못하면 내보낼 거야가 아니야. 난 열심히 안 하면 내보낼 거라고 해서 못하니까 오는 게 학원이야. 난 그것까지 인정해. 많이 틀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가 복습을 꾸준히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더 보강을 해줘야지 맞지. 그거는. 그래서 보강은 했니? 인터넷 강의 복습을 해봤니?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그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저 보강도 하고 복습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도와줄까? 아니면 조교선생님한테 조교선생님 얘 내용 설명 좀 다시 좀 해줄래요? 그럼 그건 나랑 조교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 이제는 저 공개 선언하는 거야. 그때 박제시키는 거야, 영상을. 나중 됐을 때 엄마 나한테 뭐라고 안 그렇게끔. 나 엄마한테 이 영상 뭐라고 할 거야. 어머니 영상 좀 보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것까지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오늘 할 것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학 특강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화요일부터는요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끌고 갑니다. 물론 그 전에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저는 딱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근데요 하나만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나만. 방학 특강이 딱 시작되는 순간서부터는 추가로 들어오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저는 다 막을 거예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시작하려면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마감이에요. 나 마감을 딱 시키고 나서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5명이 남았지. 1명이 나갔어. 4명이 남았지. 1명이 나갔어. 3명이 남았지. 1명이 또 나갔어. 그럼 나머지 2명이 됐지. 아니면 3명이 됐지. 아니면 4명이 됐지. 아니면 5명이 됐지 모르겠지만 나는 딱 그 인원들만 내년에 생각하고 나는 방학 때 시작을 할 거야. 방학 때 시작을 할 거고 내년 3월에는 신규생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너보다 잘하는 애가 들어오지 못하는 애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이 반을 딱 픽스시키고 갈 거야. 알겠지? 나 그럼 너네한테 약속하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자꾸 그 약속을 내가 어겨. 이 새끼 좀 못한다. 그래도 좀 더 공부 졸라 하는데 씨발 그래도 한번 불러내야지. 공부도 이게 불러내도 안 해 개새끼가. 그러면 또 씨발 한번 불러내야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다잉. 알겠지? 나 분명하게 얘기했어. 볼게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도형 이동이거든요. 도형 이동. 도형 이동 파트인데 적당히 어렵게 할게요. 알겠죠? 얘를 미친듯이 어렵게 하면은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애들도 지금 제가 도형 이동 수업을 다시 해드렸는데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적당히 너네가 딱 1학년 수준만큼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난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고 이 정도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제가 드리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드릴 건데 아무래도 했던 사람들도 보면 알겠지만 처음 보는 것들이 꽤 많을 거야. 알겠지? 그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입니다. 이동.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회전 이동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하질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평행 이동에서 이 평행이라는 글자와 대칭 이동에서 이 대칭이라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평행 이동은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냐면 X축에 평행하게 또는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에 평행 이동한다는 거는 그래프 자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지. X축으로 해서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합니다 라는 것들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게 되겠지. 그래서 총 4방향으로서 움직이는 게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이고,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평행 이동만을 했을 때는요,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들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프의 모양, 기울기라든지 원의 모양이라든지 포물선의 모양이라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칭 이동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대칭은요, 선대칭 도형이 있고요, 점대칭 도형이 있어요.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이 있어서, 선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을 기준으로서 양쪽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것들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울 거예요. 점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것들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나옵니다. 했던 거야. 초등학교 때. 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반으로 쪼갰을 때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점대칭 도형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는 게 점대칭 도형이야 라고 했던 것들 기억날 거야. 따라서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끝난 거야.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 중요한 건 얘는 대칭축이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대칭의 중심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로써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게 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럼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결론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지? 점과 직선과 그리고 원 그리고 포물선을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배운 건 이 4가지밖에 없거든. 점의 이동,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동, 원의 이동, 포물선 2차 함수에 대한 이동.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 자체를 그냥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프의 이동이냐 점의 이동이냐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럼 첫 번째로 가도록 할 거야. 첫 번째는요, 평행 이동이에요. X축으로 N만큼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요, Y축으로요, N만큼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X축으로 N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 N만큼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X축으로 N만큼 이동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X축으로서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한 상태로, Y축과 평행한 상태로 N만큼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점은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냐면, A, B라는 점은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만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M, B 라고 쓰시면 되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A, B 플러스 N 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는 것은 A, B라는 점이 A 플러스 M, B 플러스 N 이라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점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서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요, 그래프, 결론적으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과 포물선에 대한 2차 함수 식은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냐면, X자리 대신에 X-M을 넣어주고,
얘는 y자리 대신에 y-n을 넣어주면 얘는 x자리 대신에 x-m, y자리 대신에 y-n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해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면 지울 거니까 상관없어. 빨간색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주황색하고. 알겠지? 근데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근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입을 하지? 그냥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유를 설명만 잠깐 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우면 지금 안 해도 된다잉. 알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요 고등석 상을 맨 처음 시작할 때요 저희 한 달 반 전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11월 말부터. 이거 뭐라고 읽어요? 설마 나한테 이걸 FX 죽여버릴 거야. 이게 뭐 여기가 뭐 안경점 시력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FX를 못 읽어서 내가 이거 뭐라고 읽냐고 물어봤겠니? 뭐라 읽어요? X에 관한 식을 가지고 다항식과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소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를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복소수가 끝나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배우며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서 연립부등식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니까 XY에 대한 관계식이 될 테니 XY에 대한 관계식에다가 등호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은 이거야. 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얘를 뭐라 부를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지.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야. 얘를 2차 함수, 포멸선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XY에 관한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에 등호를 붙여서 0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 얘기한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 어려운 말로 좀 얘기를 해볼게.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동이 된다는 얘기는 f의 x, y 이퀄 0이라는 식으로서 이동을 시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x자리에 x-m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축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인 거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래 있는 요 함수에 대한 식이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식을 이동하게 되면 f의 x, y-n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x, y 이퀄 0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f에다가 x-m에다가 y-n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네. 해봐. 내 이유를 이제 또 설명해 줄 거야. 이유를. 선생님, f의 x, y 이퀄 0이라는 식을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f의 x 프라임, y 프라임, 0이라는 새로운 관계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요,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이 있는데 요 x, y라는 게 이동이 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런 얘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킨대. 이렇게요. 그러면 요 점은요 요만큼 이동이 돼서 요 점이 될 거고
이 점은요, 이만큼 이동해서 요 점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고,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게 평행하게끔 이동시키는 게 평행 이동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x, y라는 점이 여기서는 x', y'으로서 이어진다는 얘기지. 됐어? 이거 이해 못하면 지금 버려도 돼. 알겠지? 그럼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떻게 한다 했었지?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x에다가 m을 더했을 때 x'이 되는 거 아닐까? 무슨 얘기인지 알까? 그럼 나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주어져 있는데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x자리 얼마를 얘가 넘어가서 x'-m이라고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x자리에다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원칙상 맞아. 이게 아니라 프라임이 원래 들어가야 맞는 거라고. 그런데 어차피 평행이동을 한 것과 평행이동하기 전에 대한 그래프를 똑같은 x축과 y축 똑같은 평면에 그리기 위해서 얘를 제외시켜 준 거야. 따라서 점에 대한 건 이렇게 되는데 왜 식에 대한 건 이렇게 됩니까? 볼에 대한 점을 새로운 점으로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답이 나와가 아니라 그래프와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2x y 플러스 3 이퀄 0입니다.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자리에 x-2를 대입하고 y자리에 y-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x-2가 되고 마이너스 y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2x 마이너스 y에 따라라랑 마이너스 2 이퀄 0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라는 2차 함수 포물선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 볼래? 라고 얘기하면 y자리에 y-3을 써주시면 되고 2에다가 x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x자리에다 뭐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2라는 걸 이렇게 대입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니? 따라서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평행이동은 뭐가 된다? 평행이동은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그래프, 식에 대해서 대입할 때 평행이동이 다르다. 따라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대로 진행하되 그래프, 식에 대입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나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잘 보시고 잘 따라하려고 하셔야 돼요.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 대칭이동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네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순서가 뒤바뀐 상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할 거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봐. 잘 봐야 돼. 첫 번째는요. y 이퀄 q에 대한 대칭. 두 번째는요. x 이퀄 p에 대한 대칭. 그리고 세 번째는요. p, q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칭이동이면은 x축,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원래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봐. 그래프를 일단 해석부터 합시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X축과 0과 Y축이 있을 거야. 하나씩 하자. 하나씩. 이렇게 Y축과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다. 이런 Y = Q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Y 값은 항상 Q가 돼요. X 값에 관계없이. 됐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점이 있는데요. 요 점을요 내가 A,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A, B라는 점을 Y = Q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요 점을 요 기준선으로서 접어내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리하고 여기 있는 거리가 어떨까? 똑같겠지?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고요. Y좌표만 변할 것 같아요. 그럼 Y좌표를 구해보려고요. Y좌표는 뭐가 될까요? Y좌표는 B라는 점과 여기 있는 네모라는 점의 중점이 Q가 되는 거니까 B라는 점과 네모라는 점의 중점이 Q가 되는 거니까 네모라는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Q-B가 됩니다. 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대칭축의 2배를 해서 Y좌표를 빼주면 여기 있는 네모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X = P라는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야. 이거 하나만 설명만 잘 이해를 해도 뭘 이동시키든 다 상관없이 끝납니다. X = P라는 관계식 이러한 그래프는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배웠어요. X = P, Y 값은 상관없이 항상 X의 값은 P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A, B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 있는 Y = P라는 요 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럼 요 두 개의 점에 대해서는 Y의 좌표가 같을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을 세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라는 값과 세모라는 값의 중점이 P가 되는 거니까 2분의 A와 세모의 중점이 P가 됩니다. 라고 해서 세모의 값은 2P-A가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Y 값과 동일하게 대칭축의 2배를 한 다음에 X의 좌표를 빼주게 되면 Y의 대칭 이동한 X의 좌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봐 여기 세 번째 P, Q에 대한 이동을 할 거야. 오케이? P, Q에 대한 이동을 할 건데 P, Q에 대한 이동은 훨씬 더 쉬워요. 앞에 것만 이해가 다 되셨으면 뒤에 거는 껌입니다. X = P라는 그래프와 Y = Q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할 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P, Q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됐을까? 그럼 만약에 A, B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럼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2, 3면, 3, 3면, 4, 3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요 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요 점이 네모, 세모가 됩니다. 또 헷갈리겠다. 세모, 네모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X값도 바뀌었고 Y값도 바뀌었잖아.
근데 잘 보시면 A라는 값과 세모라는 값에 대한 중점이 P가 되고 B라는 값과 네모라는 값의 중점이 Q가 되는 거야. 왜? 얘를 이렇게 x 이퀄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뒤에 y 이퀄 q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한 번에 따라락 올라가려는 게 아니고 x 이퀄 p에 대한 대칭 이동, y 이퀄 q에 대한 대칭 이동, 또는 y 이퀄 q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x 이퀄 p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따라서 네모랑 세모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 2p-a와 2q-b가 된다는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이걸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내냐면 대칭축의 2배 마이너스 x좌표라고 읽어내시고, 위에 있는 거는 대칭축의 2배 마이너스 y좌표가 됩니다 라고 읽어내시는 거야. 2배 마이너스 x좌표가 얘가 되고요, 2배 마이너스 y좌표가 얘가 됩니다 라고 읽어내시게 되면 얘가 점 대칭에 대한 이동이야. 됐을까? 이제 겁나 쉬워져. 이것만 이해하시면. 잘 봐라. 잘 봐. y 이퀄 0인 게 뭘까? y 이퀄 0이 뭐야? y 이퀄 0을 우리는 뭐라 불러? x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럼 x축 대칭 이동이야 라고 하면은 q자리 얼마? 0 대입하면 되는 거야. q자리 0 대입해봐.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 x, p자리에 0 대입해봐. 그럼 얘를 뭐라고 읽는 거야? y축이라고 읽는 거야. 그럼 a, b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p, q라는 거는 x자리에다가 0을 넣고, p자리에다가 0을 넣고 q자리에다가 0을 넣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0,0인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형적으로 하나만 이해해 놓게 되면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특별하게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y 이퀄 x라는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렵지 않아. 이렇게 y 이퀄 x라는 식이 있을 거고, 이렇게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점이 있을 거야. 대칭축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해서요, 얘를요 이렇게 대칭 이동한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걸요 a, 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대칭 이동한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오케이? 여기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야 돼.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럴 경우에는요, A 자리 대신에 B를 대입하고 B 자리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A 자리, B 자리를 각각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왜 그런지는 요거 다음 6번째 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하면 끝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대칭 이동을 하면서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을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설명 먼저 드리는데 원래 4번하고 5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반적인 얘기부터 원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반적인 얘기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특별한 이런 되게 많이 나오는 y 콜 x하고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 왜 x하고 y가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y 콜 이제 뭐냐면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mx 플러스 n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럼 어떠한 점이 있는데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y 콜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여기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돼서 네모, 세모라는 이러한 식이 되겠지? 이 네모, 세모를 찾을 건데 잘 보셔야 돼.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에는 원래 항상 뭐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수직과 이등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직과 이등분. 첫 번째, 수직에 대한 조건은 뭐지? 수직에 대한 조건은 두 개를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수직에 대한 조건이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어. 그러면 a-네모와 b-세모를 해서 노란색에 대한 직선에 대한 기울기와 하얀색이라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얘를 양쪽에 곱해버리시게 되면 bm-b 세모의 값이 네모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라는 하나의 식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등분이야, 이등분. 이등분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중점 a, b와 네모, 세모에 대한 중점이 있는데 그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세모, 2분의 b 플러스 이렇게 세모가 있는데 얘가 y 콜 mx 플러스 n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 주시면 2분의 b 플러스 세모는 m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네모 플러스 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양쪽에 2를 곱하시게 되면 b 플러스 세모는 m에다가 a 플러스 네모에다가 플러스 2n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시게 되면 네모 값과 세모 값이 다 나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수직과 이등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나 쉽게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면 2,1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2,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y 콜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a, b라고 일단 좌표를 놓으시고 네모, 세모 상관없어. 얘하고 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수직에 대한 조건으로서 a-2에다가 b-1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얘를 양쪽에 곱해 주시게 되면 2b-2의 값이 2-a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서 a 플러스 2b의 값이 4가 되네요. 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등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2등분 다시 얘기하게 되면 2,1과 a, b에 대한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y 자리에 b 플러스 1을 대입하시고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이 될 테니 양쪽에 2를 곱하면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하고 얘를 연립하시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값과 b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수직과 이등분에 대한 걸 두 가지의 식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무조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나온다. 근데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야 된다? 수직에 대한 조건과 이등분에 대한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야.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얘기야. 그래프마다 고유한 점이 있습니다. 고유한 점.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한 모든 점들을 요만큼씩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의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됐을 때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이동시켜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하나의 점만 이동하면 나머지 점들은 다 따라서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원에 대한 방정식에서 고유한 점이면 뭐가 있을까? 중심이 있겠지?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이동합니다. 평행 이동을 하던 대칭 이동을 하던 하면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중심만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반지름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반지름은 고정이라는 얘기지. 불변, 변하지 않는다. 반지름은 변하지 않은 채 중심의 위치만 변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직선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만약에 직선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됐을 때는 x절편과 y절편들만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x절편과 y절편들만 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서 구하셔서 그 점들을 대칭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신경 쓰실 게 좀 있다는 얘기겠지. 바로 뭐냐면 포물선이야. 포물선이 왜 어려워서는 이참수잖아요. 이참수는 고유한 점이 있습니다. 이참수의 고유한 점이 뭐야? 꼭지점이거든요. 이참수의 고유한 점이 꼭지점인데 뭐가 어려워요?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되지. 꼭지점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포물선에 대해서는요,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y 이퀄 q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위로 블록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양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주의하시고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할 때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 그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평행 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모양은 변할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폭은 변하지 않습니다. 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는 변함이 없을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 만약에 2x제곱이야. 됐어? y 2x제곱인데 여기 있는 2x제곱이란 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2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걸 2,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여기가 2,0이야. 그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되면서 여기가 4,0이 될 거란 말이야. 됐니? 근데 대칭 이동은 뭐라 그랬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y 이퀄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4,0이니까 x-4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아래로 블록인 게 위로 블록이 변했잖아. 그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폭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최고차항 개수는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라서 조금 모양이 바뀔 수가 있으니 포물선에 대해서는 꼭지점만 이동시키시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그래프를 그려서
모양이 변하는지를 체킹하셔야 돼요. 요걸 안 해서 조금 어려워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면 고등수학 3 진도가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배웠던 거 풀고 기본적인 것들, 개념적인 것들, 그리고 문제 푸는 것들 질문 받도록 할게요.